열공원님 안녕하세요. 자, 매일 살펴보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 쪽인데 특히 두산헬로비티를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두산헬로비티한 얘기를 앞으로 좀 꾸준히 다른 종목보다 이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두산헬로비티는 많이 올라왔어요.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아우그로코나서 공부할 때 또는 월봉 바닥에서 공부할 때가 바로 이제 이때였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지금 가격대가 보시면 이 당시가 거의 18,000원, 뭐 2만원대였었는데 지금 두 배 넘게 갔죠. 4만원이 갔습니다. 자, 근데 두산헬로비티 행보가 좋죠. 굉장히 지금 보면 그 체코와 원전권도 좀 있고 특히 이번에 그 루마니아에서 SMR 관련한 이제 그 관계처 분들이 또 찾아오시기도 했고 특히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특히 이제 소형 원전 특히 미국 쪽이 지금 많은 부분을 원전 쪽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그 새로 이제 부흥을 하려고 하죠. 사실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쪽을 거의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다급하게 따라가야 됩니다. 자, 이 얘기를 이제 아고로코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채널이 있어요. 서브 채널인데 여기서도 이제 재생 목록 보시면 지금도 올려드렸거든요. 10분 전용으로 공부할 정도 올려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어떤 뉴스보다는 자리와 추세인데 이미 두산일대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. 강하고 또 하나가 그 아그로코의 재생문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흐름을 좀 갖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원전 그리고 화장품 또 하나가 그 이제 방산 쪽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전 화장품 쪽을 꼭 보셔야 되고 또 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. 잠깐만요.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가 있거든요. 조선주.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하셔야 될 게 원전, 조선주, 그러고 이제 그 화장품, 이제 방산주 많이 올라왔어요. 특히나 원전에서의 지금 시총 대장도 마찬가지지만 추세나 강한 흐름을 가져가는 가장 큰 종목도 결국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예요.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원전 막 유럽 막 이런 건이 또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 중동에서까지 지금 사실 중동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 나머지 큰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. 세 군데가 있어요. 여기에 이제 그 발주를 줘놓은 상태인데 이쪽 기업들이 거의 포화 상태예요. 거의 이제 그 공장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나라 두산헬로비티가 남았는데 우리나라 두산헬로비티가 결국 뭐 기술이 없거나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. 굉장히 좋아요. 자, 또 잭팟이 터졌습니다. 두산헬로비티 사우디서 발전소 주기를 수주했는데 얼마냐면 금액이 꽤 커요. 자, 3,400억 규모. 이거를 수주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호재가 되겠죠. 그죠? 물론 저런 호재로 인해서 이 주식이 오늘 뛴다 떨어진다 이런 걸 맞출 수 없어요. 그래서 가끔 뉴스 보고 주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. 아, 두산웨티가 저렇게 좋은 수주를 했구나. 그럼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자리를 보는 게 중요한데 항상 제 방송은 그런 거예요. 어떤 종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절대 맞추려고 하지 마요. 저도 몰라요. 저 호재 때문에 떨어지고 올라갈지는. 그래서 자리를 보는 게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. 자, 객관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월봉의 추세인데 굉장히 강하죠. 엄청 좋은 추세를 갖고 있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매일 꾸준히 볼 거예요. 이렇게 앞전 매물대, 그러니까 저는 이거 1번 차트라고 하는데 일본 차트에 대한 내용 제가 그렇구나 개인적인 시황정리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. 그 커뮤니티 게시판 가면 항상 올려놓을 때 제가 게시판에 올려놔요. 이걸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때부터 이 가격이 얼마냐면 3만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고 여기 30% 올라갔어요. 자,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추세가 좋죠. 일봉에서 보면 어제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5일선 지켜주고 올라갔거든요. 이게 무슨 얘기냐, 지금부터 5일선만 아끼면 돼요.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5일선 깨지 않는 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돼요. 물론 지금 보면 이격은 꽤 깊어요. 이렇게 보면 5일선, 21선 이격이 세고 깊기 때문에 순간 조정을 받으면 빵 때렸다가 11선이나 20선까지 오거든요. 그러면 이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예요. 물론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월봉 바닥에 샀어야 되죠. 15,000 여기 이런 중장기 할 때 이런 데서 물려도 버티는 게 중장기지 월봉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버티는 건 중장기 아니에요. 물론 이게 최고점인지 아닌지 몰라요. 개인적으로는 6만원대까지 갈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점까지 갈 것 같는데 그건 제 생각인 거고 저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추세를 안 깨야 되겠는데 특히나 중기 추세 5선 절대 깨면 안 되고 전 한 번도 안 깨고 이제 또 쭉 따라 올라가고 일봉에서는 아주 가깝게 5일선만 안 깨면 돼. 만약에 깨면 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. 깨면 21선 눌림 목조인데 추가 매수할 건지 아니면 손절치고 볼 건지. 근데 월봉 5개월선이 높을 때 월봉에서 추세가 너무 세서 고점에 있을 때는 항상 일단 손절 쳐놓고 생각하시는 게 좀 부담이 없어요. 그러니까 큰 금액을 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. 근데 앞으로 갈 길은 더 멀어요. 그러니까 더 올라갈 확률은 있어요. 그래서 상황을 보면 내가 만약에 저런 호재로 두산헬로비티가 빵 떼서 점프해서 올라가면 못 사는 거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했다가 눌림목을 보시면 돼요. 물론 제가 지금부터 매일 이제 거의
두산 FT를 볼 생각이거든요. 호재가 있으면 알려드리고 그래서 꾸준히 볼 건데 조정권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안 들어왔을 때는 5일선 근처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좋고 나중에 조정이 들어서 돌아 나갈 때도 잘 알려드릴 테니까 항상 거기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. 일단 굉장히 좋은 호재는 떴어요. 중동권에서의 그 발주는 다른 쪽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드디어 우리나라 두산 엘리베이터도 드디어 이게 좀 손을 뻗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오늘 좋은 투자 하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. 두산 FT는 앞으로도 향후 좀 꾸준히 올려놓을게요.